태안광역에 도착을 했는데 태안광역에서 안녕하세요. 타시는 분들은 주영 씨하고 태안광 색깔 비슷한 화나 색깔을 네. 입고 하나 룩입니다 오늘. 오 그러네 최강 한화 오 하나 팬은 아니지만 네. 오늘 한번 주제에 맞게. 하나 팬들 오늘 좋아하시는데요. 하나 팬들 네.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현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팬이십니까? 여기 팬. 오. 최강 한화. 네, 최근 뭐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야구를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살이 나오는 그러시군요. 오늘 김정현 의원님을 위한 그러면 패션이네요 오늘. 뭐 저희 또 케미가 좋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어떻게 의도하지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뭐 동의드리고요.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 색깔이네요. 그러게. 점수 땄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 하나 얘기 천천히 하고 태양광역에 도착했는데 하나솔루션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근데 미국은 네. 보면 태양광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떤 네. 이유에서인가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다르죠. 네. 그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기를 배터리로 이제 옮겨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러시면 저희 모르니까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인버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태양광 그 판에서 네. 발생한 전기 자체를 일단 전기로 만들어서 그걸 변환시키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는데 인페이지 에너지나 솔라이츠 같은 기업은 그 인버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가정용 인버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그 태양광 성장이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이제 그 시각과 더불어서 20% 이상의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들은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망이 흔들리면 당연히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하나솔루션은 일단 작년 2분기부터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컨센서스보다 좋게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흥분하진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러게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IRA 보조금을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선반영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로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태양광 쪽은 앞으로도 뭐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석유화학 쪽, 다른 쪽의 캐시카우였던 석유화학 쪽은 여전히 부진하고 앞으로도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안에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부가 있다는 거죠. 네, 여전히 이제 태양광 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향후 역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쪽이 캐시카우기도 하고 많은 매출을 뽑아내는 부분인데 이쪽이 최근 들어서 관련된 부품, 뭐 PBA라 이런 쪽의 가격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가성소다나 이런 쪽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 화학 쪽에서의 이익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주가의 그 흐름을 막고 있는 하나의 변수죠. 다만 미국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은 하나솔루션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높게는 60배까지 거래됐다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한 30배 정도 수준인데 현재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한 20배 불구하고 되나요? 15배 정도 내외에서 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관련주들 폭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사실 최강 하나 얘기하세요. 최강 하나로 아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친환경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또 생각보다 관련 뉴스들이 없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번 회담의 방점은 이런 경제적인 협력보다는 안보 안보, 협력이 북핵 문제, 아무래도 예.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의제에 올라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이제 뒷단으로 좀 밀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또 하나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정상회의에서 회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관련된 얘기가 뭐 둘의 협의보다는 아마 이제 실무와 관련된 그렇죠. 얘기일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CEO들의 얘기 이 사이에서 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 준비된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시면 네. 네. 지금 각 국가들이 태양광은 모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ESG나 아리백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태양광의 전체적인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걸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서 앞으로 태양광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의 실적 전망이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꺾인 이유가 뭐냐면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항상 우리가 뭐 발전을 하고 싶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뭐 발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에다가 언급드렸던 대로 ESS 같은 다른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 가격이 되게 비싸단 말이죠. 아, 배터리 그렇군요. 가격이 비싼 것처럼. 그러면 ESS까지 같이 가져가려면 이거를 가정이나 아니면 발전소에 설치를 했을 때 돈이 굉장히 비싸니까 리스 형태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싼 금리에 리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루는구나. 보조금을 진짜 많이 받지 않으면 예.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전망과 현재 올라가는 금리로 인한 비용 증가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2분기에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미국의 부채 협상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어라고 이제 부딪히고 있는 국면인데 상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채 협상안도에서 부채를 많이 늘리지 못하면 이거 다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산업들이거든요. 보조금 그렇죠. 덜 줄 수밖에 없고 예. 리스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면 과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까? 그러니까 태양광의 최대 문제는 이 전망이 계속 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2001년도부터 태양광 처음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래 그림만 그려보면 뭐 완전히 항상 장밋빛이었는데 이 그림이 정책적인 흐름이라든지 갑자기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뭐 이래서 항상 망가져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전망은 굉장히 밝지만 그다음에 그 주력이 미국에 꽂혀 있지만 미국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2분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정말로 이대로 똑같이 흘러갈 수 있을지에 속도에 대한 대한. 그 속도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조금은 2분기에는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 역시 김정희 의원님 날카롭네, 그죠? 태양광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좋은가 했는데 금리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그죠? 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하고도 물밑에 연관이 돼 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네. 네. 근데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ESS 이 부분이 설치 비중이 또 굉장히 낮아서 또 성장성은 그래도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성장성은 높은데 어쨌든 돈은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많이 들고 운용비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도 단계별로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형 반도체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반도체라서,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IT 제품에 들어가는 뭐가 반도체예요? 태양광 패널도 반도체인 거죠. 아, 그래요?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니까 예, 예. 이것도 반도체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IT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형 반도체로 만들다가 이제 N형 반도체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언제까지 줄지 모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에 당선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책이 꺾이거나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형 반도체로 가기도 전에 P형 반도체 구형 제품으로라도 빨리 보조금 받아서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높은 성장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태양광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중국에서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뭐 OCI나 이런 거 사실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죠? 폴리 가격 떨어지면서. 근데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국내 업체들을 뭐 미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에게 악재는 아닙니까? 악재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을 뚫은 그 경로를 보시면 네. 자신들의 제품을 그대로 실어간 게 아니고 예. 우회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붙여서 가서
통관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세관을 통과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중국산 제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포대가리인데 포대가리. 그렇죠. 한국 제품을 붙여서 그걸 이제 통과했다. 네. 그래서 뭐 전체를 썼는지 아니면 일부러 썼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돌면서 최근에 OCI만 주가가 좀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다초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GCL 폴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롱지 같은 중국의 좀 더 범위가 크고 더 대량을 생산하고 있는 그다음에 독일의 베커 이런 쪽도 전혀 주가에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OCI만 주가가 움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좀 주가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패널들이 붙여 나가면서 오히려 조금 수출량이 늘어나서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제 OCI가 기업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둘을 합쳐보면 총 시총은 늘어나는 경우가 또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일부 선반영되면서 OCI가 실적 개선 여부와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서 최근에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말로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나 뭐 태양광 시황이 정말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특수한 요소들이 좀 결부가 되면서 최근 OCI만의 조금은 차별화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예.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OCI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OCI가 인적 분할하고 나서는 지배 구조가 좀 어떻게 달라지거나 아니면 신성장 동력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5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회사는 이제 분할이 되는 거고 실제로 다시 상장되는 건 5월 29일인데요. OCI라고 하는 법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법인은 그대로 남고 OCI 홀딩스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하는 사업회사가 회사 더 쪽으로 좀 더 주목받죠. 모멘텀이 붙고 예. 그다음에 지주회사는 가치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죠. 그런데 내려가는 것보단 올라가는 것이 더 커서 시총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5월 29일 날 상장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떨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OCI가 이걸 분할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추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향후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도 우리가 좀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사업을 투자를 해서 화학회사 이런 것도 좀 인수하겠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OCI는 베이지 케미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부분도 있는데 베이지 케미칼 쪽도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태양광 쪽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했으면 투자사로 나설 수 있는 OCI 홀딩스에게 모멘텀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할하고 나서 어느 쪽에 좀 더 모멘텀이 붙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신사업으로 태양광을 더 강화할 거냐 아니면 지금 뭐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소재 쪽에 굉장히 모멘텀이 붙고 있으니까 네. OCI 돈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OCI가 그런 쪽에 좀 돈을 강력하게 투여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좀 더 강해질지는 좀 미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OCI보다 좀 더 매력적인 회사가 많기 때문에 분리돼서 상장된 이후에는 OCI 홀딩스가 과연 어떤 투자 행보를 보이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합산 시총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CI 이게 옛날에 동양제철화학이었거든요. 네. 아는 사람은 알아요. 동양제철화학 대단했어요. 옛날에 이 태양광 하면서 주가 뭐 10배는 기본 올랐고 그죠? 지금의 에코프로 수준. 그래 맞아요. 옛날에 에코프로였어요. 동양제철화학. 줄여서 우리가 동철이라고 불렀는데 동철. 동철이 대단했어요. 지금 OCI가 된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근데 저는 의문이 왜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한 달에 하는지 하나 솔루션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한 달이나 해서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럼 앞으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가요? OCI 자체는 그렇겠죠. OCI는 네. 여전히 폴리실리콘의 가격도 중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해서 가격적인 품질에선 당연히 우위에 있지만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중국 쪽의 발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 얼마만큼 우리 물량이 많이 가느냐 그다음에 또 중국이 수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끼어 들어가면서 얼마만큼 큐를 늘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진을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큐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보다는 수출량, 매출액
이 두 가지가 성장할 경우 지금의 주가는 좀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추정해 보면 OCI 주가는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마진보다는 Q를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영 씨가 또 김정은 네. 의장님께 질문을 하나 딱 해야 될 질문이 그렇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룩으로 입고 오기는 했지만 네, 네. 또 하나솔루션이랑 OCI 둘 중에 또 네. 선택을 해주시면 어제는 우리가 어떤 네이버냐 걸까요? 카카오냐, 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물어봤거든요. 예, 오늘은 한화냐, OCI냐. 한화 팬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대답하세요. 사심이 좀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팬과 하고요.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그 태양광 산업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쨌든 설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곳은 미국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중국보다는 미국과 최근에 접점이 많아지고 있고 미국 쪽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OCI와 최근에 OCI가 아니죠. 하나솔루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태양광 쪽에서 그나마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퍼스트솔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퍼스트솔라와 하나솔루션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아직은 압도적으로 퍼스트솔라가 높고요. 예. 올해 기준으로 이제 생산량을 늘렸을 때 그 차이가 줄어들고요. 내년 정도가 되면 그 차이가 더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뭐 2025년 이후가 되면 하나솔루션이 더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까지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보조금을 계속 준다고 가정해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마진율이 달라지잖아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을 꾸준하게 올리고 모듈 쪽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퍼스트솔라를 이길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보여준다면 저는 뭐 그 경우에는 당연히 OCI보다는 왜냐하면 OCI는 워낙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고 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길 수 없는데 지금 중국산 모듈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퍼스트솔라와 단독 경쟁하는 하나솔루션이 좀 더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의 지금 실적 추정이 굉장히 높게 되고 있는 건 이 보조금을 다 선반영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약점은 미국에서 보조금 끊기면 이건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점점 미국에서의 생산량도 늘리고 미국에 추가 투자를 예.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제가 하나이글스를 좋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 네.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와, 보고 이건 미국 있습니다.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네, 그죠? 향후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네, 그런 지금의 정책적인- 민주당의 기조가 가느냐 아니냐에다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네. 근데 뭐 언급되고 있는 게 바이든 트럼프도 네. 되고 있는데 예. 이 둘은 다 싫다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네. 미국의 지금 유권자들 네. 중에서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선거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바이든은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뭐 대통령이 나온다는데 이걸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화당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수는 남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상수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 예.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아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왔나 봐요. 오늘 탁월한 선택이야. 네. 그리고 저 질문이 또 있는데 음. 근데 이 하나솔루션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대한다는 기사를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랑도 뭐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 하나솔루션 마소랑 할 게 뭐가 있지?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아리백과 관련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랑 연결해서 그렇죠. 예. 생성형 AI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전력을 끌어오는데 그게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도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아니면 다른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들을 결합해서 예. 아리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하나솔루션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품질 측면에서 퍼스트솔라에 밀리지 않고 미국의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그 발열과 데이터 발생량을 전력량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내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들을 이 회사들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민간 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 받아서 아리백을 달성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메타 같은 회사들이 아마 계속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그런 대형 IT 회사들과 결부돼서 아리백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모듈 투자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연구들은 네.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좋은 얘기 오늘 많이 들었네, 그죠? 예, 하나솔루션 얘기했고 우리는 김정희 이사님이랑 내릴 때가 돼가지고요. 네. 네, 공부 이제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죠? 저 다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먼저 끊어나겠습니다. 네. 주영 씨도 조심히 가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하나 조심히 이글스도 가세요. 화이팅 하나, 해주시고. 하나 이글스 화이팅. 오, 좋아. 이로운 경제 채널 EBC